서울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다. 김서연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오늘 드디어 말해야 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33세의 서연은 평생 가족에게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아버지, 김동혁, 60세의 전형적인 한국 가부장. 그는 딸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서연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동혁은 텔레비전을 보며 한 손에는 맥주 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녀의 진실을 견딜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빠, 할 말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동혁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뭐냐, 서연아.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 사실 여자를 사랑해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동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침묵은 무겁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동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용기를 끌어모았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아빠.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하늘이라고 제 동료예요. 하늘은 서연의 회사 동료로 26세에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세상이 던지는 편견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두 사람은 1년 전 사내 프로젝트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하늘은 서연에게 커밍아웃을 결심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동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연아,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 우리 동네 이런 거 쉽게 받아들이는 곳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알아요, 아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갑자기 동혁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서연이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랐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 깊은 고뇌였다. 서연아, 내가 사실은 그는 말을 멈췄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빠,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어떤 것 달랐다. 나도 숨겨왔던 게 있다. 동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었어.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가? 그 강직하고 보수적인 아버지가? 아빠, 그게 무슨... 동혁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의 눈은 멀리, 과거로 향하고 있었다. 40년 전, 내가 25이었을 때 최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어.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지. 하지만 그땐 그런 사랑이 죄악처럼 여겨졌어. 그래서 난 도망쳤어. 민수를 버리고 너희 엄마와 결혼했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런 비밀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너희 엄마한테 미안했어? 그리고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동혁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하는 걸 보니까 나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서연의 딸,
16세의 김유나가 집에 들어왔다. 유나는 교복을 입은 채로 거실로 들어서다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그렇게 심각해? 서연과 동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유나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연은 딸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나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엄마 나도 할 말 있어.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유나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여자를 좋아해요. 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녀는 방금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고 이제는 자신의 딸이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놓고 있었다. 거실은 마치 폭풍의 한가운데처럼 느껴졌다. 유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학교 친구, 민지, 저 민지를 좋아해요. 한참 전부터요. 근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엄마가 이해해줄까? 할아버지가 화낼까? 동혁은 유나를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서연은 아버지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미로 같았다. 유나야,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동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났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화내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방금 용기 낸 거 보고 저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하면서도 아팠다. 유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러나 동혁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하늘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늘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런 과거를? 그리고 유나까지? 서연아, 이게 운명 같지 않아? 운명이라니, 하늘아. 이건 그냥 너무 혼란스러워.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하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너희 셋이 이렇게 서로에게 솔직해진 거잖아. 이게 시작이야, 서연아. 무서워도 이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야. 며칠 후, 서연은 하늘과 함께 동혁을 만났다. 하늘은 동혁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늘이에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동혁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하늘씨, 서연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의 고백은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지만 평생의 관습과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나는 학교에서 민지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이어가고 있었다. 민지는 17세의 밝고 당찬 소녀로 유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챈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유나, 너 민지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한 친구가 비웃으며 물었다. 유나는 당황했지만 민지가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그게 뭐? 우린 그냥 우리야. 민지의 당당함은 유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엄마, 만약 학교에서 다들 알게 되면 나 괜찮을까? 서연은 유나를 안으며 말했다. 유나야, 세상은 변하고 있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리고 엄마가 너 곁에 있을게. 그 주말 서연은 동혁, 유나, 그리고 하늘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네 사람은 잔디 위에 앉아 샌드위치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늘은 유나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고 동혁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아빠, 민수 아저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암이었지? 내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동혁아, 너 자신을 용서해. 그게 제일 힘든 일이야.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을 짊어져 왔는지 깨달았다. 아빠, 이제라도 우리 같이 행복해요. 동혁은 미소를 지었다. 작고 서툰 미소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가을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서연은 회사에서 하늘과 점심을 먹으며 유나의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가 민지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봐 걱정이야. 하늘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나가 강한 애야? 그리고 민지가 옆에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됐던 것처럼. 서연은 하늘의 낙관적인 태도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한편 동혁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는 민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오랜만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동혁과 민수가 한강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들의 눈빛에는 자유와 사랑이 가득했다. 동혁은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내가 잘못했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동혁은 서연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너도 유나도 이렇게 솔직하게 사는데 내가 너무 오래 숨었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솔직해질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유나한테도 잘해줘야지. 그 애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나 유나의 학교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민지와의 관계가 소문으로 퍼지며 일부 친구들이 유나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서연은 유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유나야, 엄마 들어가도 돼? 유나는 문을 열고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 왜 다들 날 이상하게 봐? 내가 뭘 잘못했어? 서연은 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유나야. 세상이 아직 너 같은 용기를 따라잡지 못한 거야? 다음 날, 서연은 유나의 학교로 찾아갔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유나가 겪고 있는 따돌림 문제를 논의했다. 선생님은 이해심 있는 태도로 말했다. 김유나 학생은 좋은 학생이에요.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학교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유나와 민지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 주말, 하늘은 서연과 유나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녀는 서울의 한 LGBT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청소년 모임에 유나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유나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또래들을 만났다. 처음으로 유나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하늘 언니, 고마워요. 유나는 하늘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늘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나야, 넌 충분히 멋진 애야. 절대 잊지 마. 한편 동혁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민수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덤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야, 내가 이제야 용기를 내고 있어? 내가 날 보고 있다면 미안하고 고맙다. 그는 무덤 옆에 작은 꽃다발을 놓고 돌아섰다. 그의 걸음은 전보다 가벼웠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은 차가운 바람으로 뒤덮였다. 서연은 하늘과 함께 동혁의 생일을 준비했다. 그들은 동혁을 위해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기로 했다. 유나도 민지를 초대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파티 날, 동혁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가족과 하늘, 민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게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구나. 서연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빠, 우리 이렇게 자주 모여요. 하지만 파티 도중, 동혁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서연은 당황하며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빠, 괜찮아요. 동혁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 하늘은 재빨리 119에 전화했고 동혁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는 심장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병원 복도에서 서연은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아, 아빠가 괜찮을까? 하늘은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괜찮을 거야. 아저씨 강한 분이잖아. 유나는 민지와 함께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민지야, 나 무서워. 민지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나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할아버지 꼭 나으실 거야. 며칠 후, 동혁은 퇴원했다. 그는 약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서연아, 유나야, 내가 이번에 많이 생각했어. 삶이 이렇게 짧은데 왜 내가 사랑을 숨겼을까? 서연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아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동혁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좋은 본보기가 못 됐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가 당당하게 사는 걸 지지할게.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동혁을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후 서연과 하늘은 동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갔다. 동혁은 하늘을 가족처럼 받아들였고 하늘은 동혁에게 따뜻한 며느리 같은 존재가 되었다. 유나와 민지도 점점 더 당당해졌다. 그들은 학교에서 손을 잡고 다니며 친구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따가운 시선과 속삭임은 그들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유나는 학교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였다. 유나, 너 진짜 민지랑 사귀는 거야?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이상한 건 너희야. 사랑이 왜 이상해? 그 순간 민지가 나타나 유나를 감쌌다. 가자, 유나. 저런 애들 신경 쓰지 마. 유나의 당당한 모습은 서연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딸이 자신보다 더 강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봄이 오며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서연은 하늘과 함께 동혁을 데리고 벚꽃 축제에 갔다. 동혁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서연아, 하늘씨 그리고 유나까지.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야. 동혁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늘은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도 아저씨 덕분에 더 용기 내고 있어요. 유나는 민지와 함께 축제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다. 두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벚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미래,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 그녀는 하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하늘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늘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행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거야. 그리고 우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한편 동혁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민수의 가족을 찾아갔다. 민수의 여동생 최은정은 동혁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오빠가 동혁 씨 얘기 많이 했어요. 오빠가 떠난 후에도 동혁 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동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은정아, 내가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 은정은 동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는 동혁 씨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이제라도 동혁 씨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날 밤, 동혁은 서연과 유나에게 편지를 썼다. 서연아, 유나야. 내가 너희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가 되지 못했지만 너희가 나를 다시 일으켜줬다. 이제 내가 너희를 지지할 차례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그 사랑을 당당히 지킬 자격이 있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하늘과 함께 그 편지를 유나에게 보여주었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진짜 멋져. 그 순간 서연은 가족이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도전을 던졌다. 유나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유나와 민지의 관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 항의하며 두 소녀를 따돌리려 했다. 서연은 학교로 찾아가 학부모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제 딸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왜 문제인가요? 사랑은 자유예요. 그러나 몇몇 학부모는 냉소적으로 대응했다. 그건 우리 문화에 맞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서연은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 유나, 그리고 민지와 함께 지역 LGBT 커뮤니티와 연대하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며 서울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서연과 하늘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LGBT 인권 행사에 참여했다. 유나와 민지도 함께였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사랑은 자유다.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민지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동혁도 휠체어를 타고 행사에 참여했다.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 노인이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선 모습은 드물었다. 행사 중 한 기자가 동혁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김동혁 씨,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신 이유가 뭔가요? 동혁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 딸과 손녀가 당당히 사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말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많은 이들이 동혁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악플과 비난이 쏟아졌다. 유나는 그런 댓글을 보며 상처받았다. 엄마, 왜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 서연은 유나를 안으며 말했다. 유나야, 세상은 천천히 변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언젠가는 바뀔 거야. 하늘은 서연과 유나를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그녀는 동혁, 유나, 민지와 함께 한강에서 야간 피크닉을 계획했다. 그들은 별빛 아래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하늘 언니, 언니는 언제 처음 사랑을 알게 됐어? 유나가 물었다. 하늘은 웃으며 말했다. 너희 엄마 만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진짜 나로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 서연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너 덕분에 나를 사랑할 수 있었어. 동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유나에게 말했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너처럼 용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넌 정말 대단해. 유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지금도 충분히 멋지세요. 그 순간 하늘의 전화가 울렸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하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유나와 민지의 학교에서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서연과 유나는 기뻐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다시 가을이 돌아왔다. 서연은 하늘과 함께 동혁의 건강을 챙기며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냈다. 동혁은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서 노인들을 위한 LGBT 인권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젊었을 때 사랑을 숨겼던 게 가장 큰 후회야.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나설 수 있어서 다행이다. 동혁의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유나와 민지는 학교에서 더 당당해졌다.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친구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유나는 민지와 함께 졸업 후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지야, 우리 같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야.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유나. 우리 어디든 갈 수 있어? 서연은 하늘과 함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싶었다. 결혼식 날, 동혁은 휠체어를 타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너희 엄마가 이걸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를 지지해줘서. 유나와 민지는 결혼식에서 꽃을 뿌리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은 자유와 희망으로 가득했다. 하늘은 서연에게 맹세했다. 서연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늘 너 곁에 있을게. 서연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하늘아. 우리 함께 행복할 거야. 결혼식이 끝난 후, 동혁은 가족과 함께 한강으로 갔다. 그들은 잔디 위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동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민수야, 나 이제 행복해. 너도 보고 있지?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빠, 민수 아저씨도 분명 웃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도전을 던졌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사랑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고 용기는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유나의 한마디, 할아버지, 사랑해요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